정예민 차장과 계속하겠습니다. 아스코. 네. 예, 종양학회 별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6월 4일부터니까요. 초록이 발표된 정도죠. 네, 초록은 근데 사실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근데 초록 작성 이후에 이제 본 논문 발표하기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남아 있어서. 네. 뭐 지금 뭐 바이오들 뭐 더 떨어질 때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6월 달 초반까지도 뭐 시장은 그렇게 뭐 속도를 낼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좀 그 안에서의 기회를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첫 번째는 수급 얘기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시황 얘기죠. 외국인? 네. 시황 얘기고 지금은 어쨌든 그날의 지표에 반응하는 시장이에요.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이 떨어진 상태고 이 지수를 올려 세우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래 대금도 지금 매일 뭐 21조, 22조 이렇게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잘 나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한 1분기 정도의 평균 그 거래 대금이었던 뭐 30조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본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한 3분의 1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저건 어떤 의미죠? 잔상, 허상, 실상? 각 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라인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랩에 관심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잔상,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버티다 보니 주가가 빵 뛰어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잔상에 굉장히 좀 많은 지금 자금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미련인가요? 네, 약간의 미련들이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는 허상을 또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제목을 좀 뽑아봤고요. 일단 시장이 오르질 않습니다. 뭐 빠지지 않는 정도고 뭐 이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그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좀 도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를 저는 이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약간 신호등 까나리아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확실히 감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와 함께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와 함께 플러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뭐 축소 이런 얘기와 함께 그런 것들이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그 신흥국이자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이 뭐 늘 그랬듯 이번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되감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거래 대금이 20조를 버틸 수 있을까까지 걱정이 좀 되면서 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실상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이건 이제 만성 질환화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매도를 많이 해왔던 외국인들의 그런 이 시각을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의 실상은 이제 IT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대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지표, 그때 강세가 나오는 틈새 시장 이런 거 위주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두더지 잡기가 될 수 있는 과연 종목의 지속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이 지수대를 버티고 있는 힘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개인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고비만 넘으면 다시 좀 탄력적으로 뭐 삼성전자 과거에 한 5만 원대 유지하다가 한 번에 확 치고 왔었던 그런 잔상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들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잔상들이 좀 남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시장을 버티고 있는 힘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뭐 반도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반도체들이 좀 쉬는 가운데 시장의 동력으로 삼았던 경기 민감 뭐 이런 좀 뭐 원자재 이런 쪽의 강세는 최근에 좀 가수요들이 꺾이고 중국에 있어서의 이런 가격들이 좀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와
경제 확장이 경기 확장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에 대한 좀 지대한 좀 뭐랄까 기대 심리가 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상들이 조금 이제 현실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고 지수에 대한 그런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는 나스닥 위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어제 이제 뭐 최근에 코스닥이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것도 뭐 조금 돌아오는 바이오도 있고 뭐 조금 최근 들어 강세를 보였던 뭐 엔터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늘 지수들의 그 봉을 보면 좀 음봉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미국과 동조화될 수 있을지 이 강세 약간의 좀 강보합권 출발을 해서 강세가 또 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미국장의 특징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그날 나오는 숫자, 그날 나오는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의 시장이 그날 대응을 하는 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류주들이 초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꾸미기죠. 그런 소비재 쪽의 강세는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이제 일간 확진자가 이제 2만 5천 명대까지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2만 명이 넘게 물론 이제 땅덩이가 크긴 합니다만 2만 명대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류주들이 좀 강세가 나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소비재 쪽이 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가 좀 반등한 게 특징입니다. 2%대 반등을 했고 또 포드도 반등을 했고 그러면은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도 오늘은 일시적이나마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은 좀 강보합권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일발 장전에서도 좀 다뤘었던 소비재 쪽이 또 틈새를 이뤄서 오늘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목으로 좀 꼽아 본다면 지금 시장은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계속해서 좀 뿜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SMR. 네, SMR에 대한 그 소형 그 리액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멘트하다가 스몰 미디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예. 크게 욕먹었네. 아니 뭐 그냥 소형 원자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예. 그래서 미디움은 이제 아니고, 네.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손바뀜을 좀 기대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전 또 한국전력 또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쪽에는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 조정을 끝냈었던 이제 화학주들 뭐 금호석유나 롯데정밀화학 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비건들의 그 이제 인조고기라고 하죠. 그런 좀 인공육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이런 쪽에 좀 틈새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CJ E&M 그 수급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컨텐츠에 대해서 뭐 이런 좀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이치모터스도 최근에 좀 다시 보복 소비가 자동차 쪽으로 좀 나오면서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큰 종목들보다는 약간 틈새를 이루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 오늘 좀 관심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은 저는 오늘 롯데정밀화학 좀 보고 싶네요. 롯데정밀화학. 네. 그래요.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예. 오늘 해버리면 내일 할 게 없어가지고 내일 다시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네. MSCI 반기 조정이 있는데 일본 주식이 대거 탈락할 것 같습니다. 29개가 탈락하는데 이게 한 5년 내에 처음 가장 큰 규모예요. 일본 주식이 탈락하면 중국 주식이 좀 많이 들어가요. 60개 종목.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아까 수급 얘기해 줬잖아요. 네.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한 발을 뺐고 위안화 강세, 원화도 같이 동반 강세였는데 어제 원화 많이 빠졌죠. 5원인가? 네. 그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너무 안 움직였어요. 1120원 깨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죠. 그렇죠. 들어올 수도 뭔가를 있겠다 싶어요. 준비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MSCI 반기 조정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조정인데 5월 27일, 내일이 28일이고 다음 주가 6월이잖아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내일 좀 뭔가 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조정을 하면은 일단은 뭐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그게 10시에 금통위 발표하고 맞물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관심 리스트 알아봅니다. 권재은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라고 할 수 있죠. CLSA에서 SK하이닉스 바이 의견을 냈군요. 어제자 리포트인데 뭐 반등을 기대한다는 영어식 표현을 썼습니다. 뭐 타켓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는 않는데 하여튼 매수 의견. 네, SK하이닉스 CLSA에서.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네, 두 번째는 좀 종목으로 아까 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비껴섰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굴까라고 이제 모두들 건물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일타 학원 강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타? 학원 강사. 아, 학원 네, 강사분들. 이게 뭐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 돈 벌고 뭐 임대료로 돈 벌고 코인으로 돈 벌고 결국에는 자식들 학원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사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열기는 연간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0조고 공식적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본다 그러면 뭐 50조 시장까지도 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코로나 상황이 일단 이 상황적인 대응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방역이나 예방 뭐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좀 백신이나 그리고 백신 맞은 후에도 이제 이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선별적인 정책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비재 쪽에서 뭔가 좀 기회를 찾으려는 이제 종목 찾기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엔터 비롯해서 뭐 CJ CGV 같이 뭐 영화 관련된 종목도 바닥 대비 지금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뭐 쇼박스 같이 제작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항공과 여행 그리고 뭐 카지노와 호텔 뭐 이런까지도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아까 언급을 드렸던 긍정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한 호재에 베팅하는 시장의 자금 그런 틈새가 형성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한국의 소비 시장의 특징, 한국의 소비의 특징을 본다면 높은 사교육과 또 높은 미용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명품 소비 또 뭐 인테리어, 가전 이런 쪽에서 일단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소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소비가 어느 쪽으로 이어질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교육 그리고 미용 이런 쪽에 후속적인 그런 좀 소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전면 등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또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애들이 이제 학교를 잘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이제 학원이라도 가야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는 것 같아야지만 어디라도 가야지만 얘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위안을 받기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등교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온라인 사교육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뭐 청담 러닝도 그렇고 네.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는데 지속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좀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교복 급식 이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좀 소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 급식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이 구내 식당도 이제 다시 재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대 급식 업체들 있잖아요.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뭐 이런 쪽의 주가도 좀 우상향을 보이면서 강세를 좀 띠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교복도 이제 뭐 여름철부터 좀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보통 교복 뭐 한 벌 이렇게 맞추다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추가적으로 더 맞춰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민 이제 차장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와닿긴 해요. 사실. 저희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 그래요? 보니까 아직 이렇게 직접적인 뭐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있는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학원 교육비로 많이 뭐 들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진짜 뭐 고등학생 뭐 이제 입시를 앞둔 이제 이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타 강사들한테 또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자조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사교육 시장 자체가 이제 IBK 그만두고 주식 학원을 차려요.
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매출이 좀 늘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입 데이터도 좀 확연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마스크 벗고 가볍게 화장을 하다가 이제 색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제 이제 색조 화장에 특화된 클리오 오르고 잉그루드랩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올랐다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필러, 보톡스,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또 피부과가 또 수혜를 보는 이제 그런 쪽의 의료기기들의 주가도 틈새를 이루면서 좀 성장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논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본다면 이 종목들은 시장이 크게 뭐 제가 보기에는 3,300, 400 이렇게 확 속도감을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한 틈새를 이루면서 6월 시장을 좀 관통하는 지속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들은 딱 이 종목입니다라기보다는 해당 아까 언급을 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의 좀 대표성을 가진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급식 관련 그리고 이제 이 재택근무의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구내 식당이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현대그린푸드 좀 이제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교복 쪽에는 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형지엘리트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도 교복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붙으면서 이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지엘리트는 교복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청담러닝은 좀 주가가 높이 솟아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인터넷 강의 쪽으로 좀 돌아설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좀 휴원스 계열의 주가의 탄력이 좀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톡스 외 여러 가지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휴메딕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약병을 뭐 백신 약병 같은 것도 제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관련을 좀 늘릴 수 있겠고요. 저기에는 없습니다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어쨌든 북미 쪽을 이제 잠식해가고 그쪽에서도 이제 환자 이 코로나 수치가 좀 빠르게 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웅제약까지도 좀 관심을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압축은 뭐 압축은 뭐 마지막에 굳이 제가 대웅제약을 넣었으니까 저기에는 없습니다만 대웅제약을 좀 저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좀 꺼내온 종목이고 네. 대웅제약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대웅제약을 좀 관심으로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